안녕하십니까, 정희태입니다. 대손진리의 영화 관계자 큰일 났다. 500억 요구범 사기꾼으로 몰았는데 결국 혐의 없음. 네. 참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. 이 법을 모르면은 법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요. 네. 그런데 이 법 공부도 안 하고 이자가 막 떠들어대는 거죠. 법정에서 그냥 막 떠들어대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본인의 사건, 본인의 명예훼손 사건, 그러니까 본인이 타인을 명예훼손을 유발시켜가지고 본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. 이자가. 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판정에서 무슨 500억을 요구했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네. 종교범죄대책협의 한 임원이 뭐 허경영 측에 뭐 500억을 요구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. 뭐 녹취록이 있다 막 떠들어대는데, 그래서 전모를 제가 이제 다 파악을 해보니까 허경영의 그 최측근이 접근을 한 거죠. 그러니까 먼저 접근을 한 거예요. 먼저 접근을 해가지고 네,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뭐 문제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소 고발이 막 이루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서 뭐 이자가 이제 그 최측근이지만 이자가 대표이사를 했기 때문에 네, 이거는 이제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요. 왜냐하면은 제3자가 아니라 대표이사, 본인이 대표이사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본인도 법적 파악을 했겠죠, 그렇게. 네,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얼마면 되겠냐 막 이러니까 이분이 이제 뭐 이 세슘인지 일본의 무슨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세슘 막 이런 게 뭐 허경영이가 그냥 단박에 그냥 막 오염을 그냥 깨끗하게 만들어 가지고 뭐 이 돈이 그냥 뭐 엄청난 돈이 들어온다 막 이런 식으로 떠들었나 봐요. 그러니까 그걸 빗대면서 그러면서 뭐 한 500억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보죠. 네, 그러니까 그거는 대화 과정에서 나온 거죠.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공갈을 한다든지 막 이럴 때는 너 이 돈 내놔. 안 내놓으면 너 가만 안 둬. 막 이렇게 협박을 한다든지, 그 협박이 들어간다든지, 이럴 때 이제 공갈이 성립되는 거예요. 아니면 뭐, 가스총, 뭐 이런 걸 들고 들어간다든지, 뭐 이럴 때,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 공갈 혐의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. 우리가 대화하면서 누가 나한테, 뭐, 예를 들어서 저한테,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서, 뭐, 우리 대학에 뭐, 이렇게 뭐, 와서 뭐, 무슨 원장직을 좀 맡아달라.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, 그러면 뭐 저한테 뭐 한, 연봉으로, 한 10억 주시죠. 뭐 이렇게 했다고 공갈범이 되는 건 아니에요. 그거는. 네.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, 이 아주 조건이 있는 거예요. 항상. 협박이 들어갔다든지 또는 강요가 들어갔다든지 이런 부분들. 그러니까 그 죄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이 항상 있는 거예요. 조건. 그래서 이자가 뭐 무고죄 막 떠들어대고 하는데요. 무혐의 나왔다고 다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 게 아니라 무고죄 같은 경우도요. 뭐냐면은 거짓말로 증거를 조작했다든지, 네, 거짓말로 증거를 조작했다든지, 요거 잘하는 자 있죠? 아주 그냥 교묘하게 막 조작하는 자, 요런 자가 처벌 대상이 되는 거예요. 증거를 딱 제시했는데, 아유, 이거는 뭐 증거가 좀 불충분합니다. 네, 그리고 양쪽의 의견이 너무나 첨예해가지고, 네, 그래서 그냥 증거 불충분하겠습니다. 뭐 이런 걸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무고죄 처벌이 안 돼요. 네, 그래서 무고죄라는 거는 뭐냐면,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질문을 하는 거예요. 무고죄, 고소했다가 무고죄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? 이런 얘기를 하는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가지고 고소했을 때, 그랬을 때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내가 맞지 않았어. 근데 맞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신고를 한 거야. 네, 그러면은 그 무고죄가 되는 거겠죠. 네,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맞았어. 맞았는데, 네, 그런데 상대방도 막 내가 때렸어. 막 이랬을 경우에는 어때요? 그럴 때는 쌍방 과실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혐의 없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무고죄로 또 고소했다. 그러면은 사실이 있었잖아. 그 사실. 법리적 판단은 법리적 판단이고 사실은 사실이다.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
이자가 이제 법도 모르고 술 좀 그만 퍼먹고 법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. 항상 그 술 퍼먹어가지고 얼굴은 그냥 자기 거울을 한번 보면은 알 텐데 정말 기가 막힌 겁니다. 네, 그래서 종교범죄대책협의 한 분을 이 500억 요구범으로 아주 몰아가지고 이자가 네 법정에서도 막 이걸 떠드는 거예요. 법정에서도 네 기가 막힌 거죠. 네, 또 이거 법정에서도 여기 법정 저기 법정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.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자가 이제 막 또 뭐 녹취록 들어보니까 뭐 어디 무슨 사무소에 가가지고 뭐 돈 몇십만 원 주면은 뭐 고소장을 써주네 만에 뭐 이렇게 코치를 하더라고요 꼴에. 네, 그러더니 사기죄로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. 사기죄로 뭐 과거에 이 허경영이 뭐 환불 받는 과정에서 고마움의 표시로 좀 이렇게 이제 허경영이하고 싸우려고 하는데, 그런데 이제 좀 자금이 필요하다, 뭐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오갔나 보죠. 네,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가지고 또 나중에는 이 마음이 변했는지, 그리고 내가 증거 자료가 다 있어, 증거 자료가. 네, 나한테 이 사람이 연락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이 고소한 고소인이 앞으로 교수님하고 이 종대협의 그 임원분하고 함께 활동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이 고소를 취하려고 한다고 이런 내용의 문자가 다 있어요, 문자가.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또 거짓말을 한 것처럼 떠들어대는데 한번 써봐. 써보면 내가 바로 그냥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내가 증거가 있으니까 바로 그냥 심판을 내리칠 테니까 한번 보면 됩니다. 이자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. 여기도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자가 결국에는 유죄 판결, 재판 결과 벌금형으로 유죄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.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도 계속해서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본인 무덤을 본인이 계속 파고 있다.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